옛날엔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간절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제 요새 흔히 말하는 빈둥지라는 게 이제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출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내가 떠나가는데 당신들은 울지 않는가? 뭐야? 그건 좀 오바 아니야? 왜냐하면 그래요? 보통은 부모들이 자식이 떠나가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런 또 아니면 뭐 아쉬워하고 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도울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맞는데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요새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부모 자식이 이제 과연 천륜인가? 근본적인 질문이네. 네, 아주 물어봐야 될 시점이 왔다 싶을 정도로 어쩜 이렇게 돌아서는 가족이 많은가. 이제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간절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제 요새 흔히 말하는 빈둥지라는 게 이제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출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내가 떠나가는데 당신들은 울지 않는가? 뭐야? 그건 좀 오바 아니야? 왜냐하면 그래요? 보통은 부모들이 자식이 떠나가고 그러면 울기도 하고 그런 또 아니면 뭐 아쉬워하고 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그리고 내가 도울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요즘은 자식들이 딱 떠난다 그러면 빨래 끝이잖아요. 너는 그리고 네 삶을 살고 나는 그쵸. 내 삶을 산다. 그거에서 엄마는 왜 내 애를 안 봐줘? 이런 그렇죠. 거 서운한 그렇죠.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과거의 일종의 관계 공식들, 감정 공식들이 이제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식들이 오히려 윗세대는 조금 적응을 하는데 아랫세대가 적응이 좀 안 되는 양상들이 좀 생겨나고 오히려 이런 양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랫세대가 조금 더 치받는 느낌이랄까? 왜 내 애를 봐주지 않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 대해서 해야 될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가? 왜 할머니가 학원비 안 내주나 뭐 이런 뭐 거예요? 그런 것들 그렇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저희한테 사연이 하나 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짧게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떻게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 우리- 기자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호성 교수님 모시려고 사연을 받아봤는데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네. 저는 아이 둘을 육아 중인 30대 엄마입니다. 다들 시댁과의 갈등이라고 하면 고부 갈등을 생각하는데 저는 시아버지와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심코 뱉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특히 임신 중에 했던 발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인연을 끊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효자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 분노가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표출된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아이들도 봐주러 오시고 하는데 어머님만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자꾸 화가 납니다.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은 원래 말을 좀 그렇게 하는 편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털어놨으니까 담아두지 말고 그냥 좀 잘 지내자 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자책하게 되고 또 시어머니한테 자꾸 거칠게 언행도 하게 됩니다. 네. 시댁과의 관계 안 보고 살아야만 해결될까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약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네. 이 며느리도 약한 며느리 아니다. 너도 할만하지 네. 않냐? 기센 며느리다. 오죽했으면 아버님이 그러겠냐? 네. 이거. 아니 아버님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실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부모라고 해서 또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참 다행인 건 이 집에 보니까 남편이 효자고 또 동시에 그 시어머니가 사연에 문제가 많아. 아이 둘을 육아 중인 네. 둘이 육아하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효자면은 힘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 집이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효자인 건 힘이 드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효자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네. 이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내 부모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또 다른 연인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좋은 그래요? 남편이 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저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딱 보니까 시어머니가 내 남편이 너한테 잘못했던 거, 시아버지가 너한테 잘못했던 거, 좀 네 아버지가 원래 좀 말이 좀 심했다. 시어머니가 대리 사과를 한 거예요. 네. 대리 사과를 했어. 근데 어떻게 분이 안 풀려 며느리가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조금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거칠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어머님도 네. 싫어요. 그렇죠. 이랬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께서 뭐 중재를 잘못
못했다라기보다 이 며느리가 사실 어머니가 사고한 이후에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조금 더 강하게 나가거든요. 사람은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 어머니가 쏟아집니다. 약하니까 그냥 이 어머니에게 쏟아내도 되는 그 대상인 거예요. 전 이거 우리 며느리도 힘든 부분이 있긴 했지만 본인도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사과를 받고 싶으면 시아버지께 가셔서 이 정도 그 기가 센 분이라면 아버님 직접 받는다. 제가 사실 참 섭섭했습니다. 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아버님 전 이 얘기를 담고 있자니 참 어렵습니다. 내 혼자 천불이 나와서 있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안 만나 어차피 이래도 안 만나고 저래도 안 만날 거면 한 번쯤 만나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시어머니 얘기 이거 풀면 안 돼요. 시어머니 요새 시어머니들 다 뒤꿈치 들고 다닙니다. 며느님 깨실까봐 다 뒤꿈치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남편은 뭐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네. 효자라서 부모님께 아무 얘기 못하냐? 제가 볼 땐 이 남편은 부모님께도 말을 못하는 분이지만 아내님에게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에 이 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안 된 사람은 아들이에요. 남편? 네, 남편. 네. 왜냐면 그 아버지한테 아들은 얼마나 또 당하고 자라났겠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을 못해.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말씀해 주신 요는 뭐냐 요청하시는 게 내가 이 집하고 안 만나야 되느냐. 이 마지막에 시댁이랑 안 이제 만나야 되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중간에 사연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잠깐 들어갔던 얘기 중에 친정 엄마 하고 있을 때보다 더 이렇게 화가 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보통 기센 분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연자를 친정 그렇게- 엄마하고 있을 때도 네. 속이 이제 벌렁벌렁한 분이고 네. 시가하고 있을 때도 이게 속이 편치는 않은 분이거든요. 제일 먼저 스스로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에너지는 혹시 화란 말이랑 바꿔 써도 괜찮을까요? 그건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그 얘기 같아. 그런데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용서를 그러니까 간접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더 많이 나고 시어머니에게 거칠게 한다면 저는 이 집은 조만간 안 만나게 될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만간. 왜냐하면 맞아요. 안 만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며느리가 화가 안 풀리고 있어요. 화가 안 풀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애를 봐줘요. 그럼 본인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면 시어머니께 한 달에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이런 돌봄비를 내고 돌봄비. 있는가. 저는 그리고 본인은 남편에게 늘 화를 내도 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도 되는 사람인가. 본인은 누군지를 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집이면 애들한테도 화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본인의 지금 분을 조금 털리고 좀 있습니다, 삭힐 사연이.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그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게 제일 좋죠. 정신 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힘든 점이 있었을 거예요. 네. 말 못할 그리고 자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에게는 기본적으로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있을 때 이 정도 억울함이 계속 풀리지 않을 정도라면 시아버지에게 안 만날 각오하고 한 번은 얘기해라. 그래서 네. 사과를 뭐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뭐 그렇죠. 절연하든지. 네, 제가 보니까 이미 그 마음으로는 한 200리 떨어져 있어요 벌써.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성질을 내면서도 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시아버지 만나서 단판을 좀 지어보고 단판을 지었는데 안 지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네. 내가 뭐 당분간 안 만나는 결정을 하든지 대신 본인은 안 만나도 남편까지 못 만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시가에서는 이 가족을 향해서 할 수 있을 만한 평균값은 다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아버님한테 질러요. 시아버님은 안 봐. 근데 이제 어머님은 와서 애도 봐주고 나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시어머님한테 잘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되는데 또 어머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이랑 만나야지 명절에 애들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화해를 이렇게 시키려고 어머님 딴에는 또 가족이 다 잘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시도를 하면 이제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관계의 경계를 내가 지어야죠. 관계의 경계라는 건 안 만나. 이것도 관계의 경계겠지만 내가 효도의 최소값을 하겠다. 이를테면 나 명절에 가. 생신 때 가. 그다음 끝.
아유, 오지 마라 예를 이러면 들어서 그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집안과 함께 연이 되어서 내 남편과 함께 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최소한의 값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나만의 경계를 좀 지으셔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래 우리 집 며느리는 생일 때 오고 명절에 오고 땡이야. 그러면 이제 어련히 그때 되면 오려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더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때 갔더니 또 시아버님이 또 막말해.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랑 막 진짜 한번 정말 뭐라고 맞짱을 뜨면은 한번 아버지가 대면을 하게 되면 그냥 어머님이랑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가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남편과 아버님을 애를 분리시키기가 정기적으로 어려워. 보내주는 거죠. 아니 이런 사연 진짜 많아요. 맘카페에 가면. 근데 그래요? 대부분의 결론이 그냥 쓰신 분은 가지 마시고 남편과 아이들만 그럼요. 계속 뭐 그럴 보내세요. 수도 있겠. 그것도 하나의 경계네, 그죠? 그렇죠. 경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내는 이 제 사연자는 시어머니에게 육아와 관련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땡큐는 해야 된다. 그러니 시어머니에게 성질을 그렇죠, 내는 그렇죠.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반응이 탈탈 털렸네. 미안하네. 반응이 매우 좋고요. 사연자분은 탈탈 털리셨고요. 지금 이호선 교수님이 숭실 사이다대 아니냐고 너무 사이다라고 시원하시다는 분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종종 저희 정기적으로 한번 이거 너무 사연 좀 차면 힐링 되는데 이거. 교수님과 아니 함께 영혼이 막 쏟아지네요. 인간관계 좀 같이 좀 상담 좀 자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